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2020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죠. 대체적인 시각은 2020년에 금융위기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 어떤 분들은 거의 확실성의 미래로 바라보면서 2020년 금융위기를 기정사실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예측이고 경고였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위기 가능성. 그래서 2019년 중후반부터 국내 기관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들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IMF의 금융 안전성 보고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부채와 투자 부적격 증명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봤을 때 브라질, 인도, 터키와 함께 취약 자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충분히 한국의 금융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희망적인 지표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GDP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일자리를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년 GDP를 봤을 때 2.3%를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마 뭐 2% 2.1%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노출되어지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반 분들의 생각들이 급속도로 커지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을 참 오래전부터 했었죠. 그런데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어 지연시키거나 좀 더 빨리 당겨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예측을 가지고 보면 브렉시트 문제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나리오를 한번 옵티마이징을 했었죠. 그 뒤로 새로운 이슈들이 사실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트럼프 노이즈겠죠. 트럼프가 여러 가지 노이즈를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이기기 위해서 파월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했던 것이 지금의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도 3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2020 년부터는 파월의 말에 따르면 "인상도 하지 않고 인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의 재조정, 옵티마이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020 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확실성의 미래로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시그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2020 년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올 거야."라고 확실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미래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 때문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아마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의 시나리오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 아니냐. 뭐 양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나리오는 끊임없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당연히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전 세계 패권 글로벌 상황에 있을 때에 어 이제 트럼프의 노이즈는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마 2020 년의 위기보다는 2021년 내지 2022년 초가 돼야만 생각했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기가 지연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세계 회복까지 봤을 때는 그것조차 지연되어지는 현상,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런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한국의 위기 구간으로 보면 10 단계로 분류했을 때 4 단계 정도 되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위기 임박과 아직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구간 정도 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년에 2020 년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사실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확보됐다.' 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안 좋게 보면 위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큰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어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한국은 지금 4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서서히 침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 잃어버린 20 년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위기가 지연됐고 세계 글로벌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2020 년보다는 2021 년이나 2022 년으로 넘어가야만 실제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거나 금융위기가 사라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듯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위기는 남아 있다.'라고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금융위기를 발발시킬 수 있는, 위기를 발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겠죠. 한국 자체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보더라도, 글로벌 패권 안에서의 한국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또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보더라도 한국 자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어떠한 시그널도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한국이 이런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증거들이 없고, 위기를 그래서 완벽하게 극복하기에는 '내부적인 힘이 약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의 힘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어떤 트리거적인 역할을 해서 한국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위기의 구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파월의 말을 빌려서 보면 뭐 내년에는 금리 변동이 그렇게 지나치진 않을 것 같고요. 혹여나 트럼프가 파월을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하고 파월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하하기보다는 인하도 하지 않고 인상도 하지 않는 포지셔닝을 쭉 가게 된다면 2020 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별로 없고, 요 정도 수준을 가게 된다면 한국은 2020 년의 위기보다는 위기를 준비하는 구간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그 과정 가운데 버블이 더 크게 생겨지고 어 어떤 금리적 인상이 필요한 시점에 가게 된다면 2021 년이라고 봤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다시 위기의 조짐들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차트로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20년 여기죠. 2020 년과 21년 사이에 한국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라고 보여지고, 그때가 바로 금리의 재인상기. 시간적 흐름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요때가 미국의 패권 전쟁의 장기 구간으로 들어가고 중국의 상업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는 요 구간도, 요 구간이 바로 한국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어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된 게 없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내적 역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고, 뭐 정치권의 어떤 법제화된 아니면 어떤 민생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기아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과 전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거나 그게 인제 가장 높은 확률적인 미래겠죠. 가계 영역발 2차 금융위기의 가능성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인제 다른 나라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 주식시장의 대조정을 받는다거나 중국이 상업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 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20 년을 바라보면서 금융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내년 위기보다는 2021 년 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여겨집니다. 잊지 마실 것은 위기라는 것은 지금 한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 시기는 불확실성입니다. 분명히 불확실성에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는데 외부적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인제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를 당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날 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지연되고 더 이상 미국이 1년 동안 금리를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기 때문에 위기가 끝났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금리 인상하지 않는 것 자체로 해서 한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극복됐다 그러면 그만한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단 시기적으로는 2020 년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결국에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는 2020 년이 넘어서 아마 21년 정도가 넘어가야 한국의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금융위기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다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앞으로 올릴 영상들을 보시면서 위기를 잘 대처하신다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위기는 기회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시간들 잘 준비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